청소부 할머니가 깨진 도자기 조각을 주워들자 모두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이 문양을 쓰다듬는 순간 작업실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손길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어머니의 30년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종예술대학 도예과 작업실에서 박정희 할머니는 조용히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흙 묻은 도구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가며 바닥에 떨어진 흙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전국 도예 공모전 출품일. 학생들은 이미 완성한 작품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작업실 한켠에서 박준호는 자신의 작품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도예과 3학년인 그는 이번 공모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작품은 그의 모든 열정과 기술을 담아 만든 분청사기 화병이었습니다. 특히 화병 표면에 새겨진 나무 문양은 그가 가장 공들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는 작품의 유약 상태를 확인하며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공모전 꼭 입상해야 해. 내 실력이면 충분해. 옆에서 최민우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학과 수석인 민우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창 청소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의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대충 청소하고 빨리 나가 주세요. 내일 학생들 중요한 공모전이에요. 할머니 때문에 작품이 망가지면 할머니가 책임질 거예요. 김윤석 교수였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젊은 교수로 최근 몇 년간 국제 공모전에서 수상한 실력파였지만 그만큼 교만함도 컸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언제나 명령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청소 시간이 맞는데요. 할머니, 그냥 제가 그만하라고 하면 알겠다고 하면 됩니다. 저 여기 도예과 교수예요. 아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걸레를 더 힘주어 쥐었습니다. 손끝이 아려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도예과 학생들의 시선도 가혹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우가 작업대 위에 있던 깨진 도자기 조각을 정희 쪽으로 던졌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머니. 그런데요, 할머니. 빨리 나가주세요. 저희 작품 마무리해야 돼요. 아, 도예가 뭔지 모르시나? 민우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도자기 조각이 정희의 발 앞에 굴러 멈췄습니다. 이건 분청사기 기법이라는 거예요. 분청사기. 청소만 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이 뭔지도 알아주세요. 그래야 할머니가 지금 청소하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방해되는지 아시죠? 정희는 민우의 조롱 섞인 말에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무릎을 꿇고 도자기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습니다. 분청사기. 그 단어가 가슴에 오래된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도자기 조각을, 특히 그 표면에 새겨진 문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저절로 문양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순간 그녀의 눈앞에 6살 배기 아들이 흙을 만지며 웃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아들 민석은 어린 나이에도 놀라운 손재주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사라진 후로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각을 다시 작업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속에는 묻어둔 상처와 아픔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 나가세요. 김윤석 교수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체념은 명확했습니다. 학생들은 키득거렸습니다. 비웃음 섞인 목소리들이 공간을 메웠습니다. 정희는 몸을 돌려 조용히 청소 도구를 챙겼습니다. 주름진 손에 걸레와 빗자루를 쥐며 그녀는 조용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들이 모두 떠난 텅 빈 작업실. 불이 희미하게 켜진 가운데 박정희는 여느 때처럼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작업실 한쪽에서는 준호가 혼자 남아 자신의 공모전 작품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정희 할머니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한 첫날부터 준호는 이상하게도 이 조용한 청소부 할머니에게 끌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준호는 할머니가 작업실 구석에서 학생들의 작품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에서 깊은 이해와 애정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서 일하세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왜요? 정희는 청소도구를 내려놓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고요한 작업실 안에 그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나는 그저 이것이 좋아? 젊은이들이 열심히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 그게 참 보기 좋아서 그러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할머니, 그런 이유로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필요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오늘 민우 선배랑 교수님이 할머니한테 한 행동이 너무 화가 나요. 준호는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분청사기 화병이 표면에 새겨진 나무 문양. 그는 이 작품에 모든 것을 걸고 있었습니다. 저 공모전에서 입상하면 장학금도 받고 유학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참았지만 다음엔 꼭 할머니를 변호해 드릴게요. 그 말에 정희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젊은이가 자신을 위해 분노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난 괜찮아. 내 미래가 더 중요하단다. 준호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항상 도예과 작업실만 청소하세요? 다른 곳보다 여기가 더 힘든데.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깊은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그건 내게도 소중한 추억이 있어서란다. 오래전 일이지만 준호는 호기심에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느끼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작품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분청사기 어때요? 제가 열심히 만든 건데. 정희는 말없이 준호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한순간 예술가의 날카로운 시선이 스쳤습니다. 음각문양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구나. 그리고 여기 나무 가지 부분은 좀 더 자연스러워야 해. 나무는 직선이 아니라 생명이니까. 그 말을 마치자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문가의 눈으로 작품을 평가한 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놀라움에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정희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오래 보다 보니 눈에 익은 거야.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청소 노동으로 거칠어졌지만 그 손가락의 모양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흙을 빚기 위해 태어난 손처럼. 준호는 문득 할머니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우가 작업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큰일 났어. 교수님이 내 작품을. 민우의 말에 준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정희는 즉시 작업대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깨어진 분청사기 화병이 있었습니다. 준호의 공모전 작품이었습니다. 김윤석 교수가 실수로 건드렸던 것입니다. 미안해 준호야. 내가 먼저 나가다가 교수님이 실수로. 내일 아침에 제출해야 하는데. 준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너진 꿈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절망이 깃들었습니다.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파편을 만지며 떨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때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시간이 얼마나 남았니? 내일 아침 9시까지요. 정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무언가 결심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럼 시간이 있구나. 내가 도와줄게. 다음 날 아침 전국 도예 공모전이 열리는 세종문화회관 전시장. 각 대학에서 출품한 작품들이 차례로 심사위원들 앞에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내로라는 도예가들과 예술학교 교수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관중석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종예술대학 부스에서는 김윤석 교수가 초조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모전은 학교의 명예와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특히 준호에게는 더욱 절실한 기회였습니다. 아직도 준호가 안 왔어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김 교수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최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안 받아요. 어제 작품이 깨진 것 때문에 충격받았나 봐요. 뭐, 작품이 깨졌다고? 김 교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민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 교수님이 어제 실수로 건드리셔서. 김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언제? 난 그런 적 없어. 민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제 자신이 실수로 준호의 작품을 깨뜨렸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구에서 준호가 큰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밤을 새웠는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작품은? 김 교수가 따져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작품이 어제 깨져서. 뭐? 그럼 지금 이건 뭐야? 준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아름다운 분청사기 화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준호가 만들었던 작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화병은 더 섬세하고 깊이 있는 문양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무 가지가 화병을 감싸고 그 위에는 작은 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새의 눈빛은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나뭇가지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화병을 들어 올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건 너 혼자 만든 거야?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희 할머니가 조용히 울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던 모습. 그 손길은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흙 위를 스치자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흙이 반응했습니다. 준호는 그저 옆에서 도구를 건네주고 물을 떠다 주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면 안 돼. 이건 내 작품이야. 내 이름이 알려지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야. 김 교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화병을 조심스럽게 전시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쨌든 다행이구나. 이 작품이라면.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각 학교의 작품들을 돌아보며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화병 앞에 심사위원들이 모여들었을 때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서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고 노트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중 한 명, 가장 연장자인 박종현 심사위원장이 특히 오랫동안 화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깊은 생각에 잠기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 이 작품의 제목이 뭔가?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어젯밤 너무 급하게 작품을 만드느라 제목을 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기다림이란다. 30년을 기다려도 만나지 못한 그리움을 담았어. 기다림입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박종현 위원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놀랍군. 이런 깊이는 보통 젊은 작가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심사가 끝나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초조하게 손을 비비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문득 정희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할머니라면 아마도 지금쯤 학교 작업실을 청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중요한 순간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종현 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올해 전국 도예 공모전은 정말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모두의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상은 세종예술대학의 박준호 학생, 기다림입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우와 다른 학생들이 준호를 끌어안았고 김 교수도 기쁜 표정으로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이 영광을 진정으로 축하받아야 할 사람이 정희 할머니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준호가 수상대에 올라 트로피를 받는 순간 박종현 위원장이 조용히 귓속말을 했습니다. 이 작품 어디서 배웠지? 이 기법은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제가 연구한 거예요. 위원장은 깊은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군. 이 문양과 기법은 30년 전 갑자기 사라진 한 도예가의 것과 너무나 닮았어. 박정희라는 작가를 알고 있나?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박정희. 청소부 할머니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준호는 서둘러 학교로 향했습니다. 정희 할머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실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다른 청소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찾습니다. 박정희 할머니요. 청소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안 나오셨어요. 아프신가 봐요. 대신 내가 대타로 나왔어요. 준호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 학생, 빨리 학교 보건실로 오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준호는 보건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정희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의식은 있었습니다. 학교 양호 선생님이 준호를 보자 안심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에요. 과로와 탈수 증세가 있어 잠시 쓰러지신 거예요. 어젯밤에 무리하신 것 같아요. 준호는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대상 받았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희는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구나. 내 작품이 아니라 내 작품이야 잊지 마. 그때 보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학교 행정실장이 한 남자를 안내해 들어왔습니다. 준호 학생, 이분이 너를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심사위원장님이시래. 박종현 위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수상식 직후 준호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학교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박준호 학생, 축하합니다. 작품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겠지만 당신의 기법이 너무나 이 위원장의 말은 침대에 누운 정희를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는 정희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정희, 박정희 선생님. 정희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안 씨?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신가요? 박종현은 천천히 다가와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모두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 생각했어요. 30년 동안. 정희는 약하게 손을 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어. 그냥 잊혀지길 바랬어. 준호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박종현 위원장님은 누구신데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단다. 오래전 나는 도예가였어. 박종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도예가가 아니라 한국 최고의 도예가였어요. 분청사기의 전설. 박정희 선생님은 30년 전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마지막 전시회를 앞두고. 정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내 아들이 사라졌어. 남편이 빚을 지고 도망치면서 우리 민석이를 데리고 갔지. 6살짜리 아이였어.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평범한 청소부라고만 생각했던 할머니가 실은 도예계의 전설이었다니. 정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어. 작업실도 팔고 전시회도 취소하고. 하지만 30년이 지나도 민석이는 찾지 못했어. 그래서 도예를 완전히 포기하고 정이라는 이름만 남긴 채 모든 것을 버렸어. 그런데 어떻게 학교 청소부가 되신 거예요? 흙을 만지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었어. 직접 만들 수는 없어도 젊은이들이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지. 박종현은 슬픈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기술과 예술로는 후배들에게 큰 가르침이 될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이미 그 세계를 떠났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다음 날 준호의 수상 소식이 신문과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작품 기다림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작품에 담긴 깊이와 감성에 감탄했고 신의 도예가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심란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영광이 사실은 정희 할머니의 것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머니는 퇴원 후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용기를 내어 박종현 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사실 그 작품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정희 할머니께서 만드신 거예요. 박종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첫눈에 선생님의 솜기를 알아봤지. 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원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머니를 다시 찾고 싶어요. 내가 선생님 주소를 알아냈어. 함께 찾아가 보자. 두 사람은 서울 외곽의 조그만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랐지만 이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정희의 집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거실 한쪽 구석에는 작은 물레와 도예 도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내가 간 후에 다시 조금씩 만들기 시작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때문에요? 그래. 내가 내 안에 묻어둔 열정을 다시 깨웠어. 박종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에 특별 전시회를 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작품으로요. 30년 만에 귀환이 될 거예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자 4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의 수상 기사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박정희 선생님이신가요? 정희는 낯선 남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남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민석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찾아 헤매던 아들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서가 정말 너니? 어머니, 신문에서 작품 사진을 보았어요. 그리고 박정희 선생님의 제자가 만들었다는 기사를 읽었죠. 하지만 그 작품 속 나무와 새의 모양, 그건 제가 어릴 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 어머니가 항상 들려주시던 이야기요. 나무에 앉은 새는 멀리 떠나도 언젠가 제 둥지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간 후에도 그 이야기만큼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매년 어머니의 생일에는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렸죠. 정희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 민석이 맞구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니. 민석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그와 젊은 시절의 정희가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갖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얼마 가지 않아 저를 고아원에 맡기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어머니를 찾았어요. 예술계에서 어머니의 이름이 사라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30년의 그리움과 아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 드디어 찾았구나. 준호와 박종현은 조용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30년 만에 이루어진 어머니와 아들의 신성한 재회였습니다. 한 달 후 서울예술의전당에서는 박정희의 특별전 30년의 기다림이 열렸습니다. 전시회에는 그녀의 옛 작품들과 함께 최근 만든 새로운 작품들이 전시되었습니다. 특히 중앙에 전시된 귀환이라는 작품은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새가 긴 여행을 마치고
나무 둥지로 돌아오는 모습을 담은 분청사기였습니다. 전시장 한쪽에서는 준호가 정의의 지도 아래 만든 새 작품들도 전시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제자라는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예술적 교감이었습니다. 정의는 아들 민석과 함께 전시장을 거닐며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30년의 기다림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았구나. 내 아들, 내 예술, 그리고 새로운 제자까지. 그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거야. 내가 나를 다시 흙으로 돌아오게 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그래.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찾던 것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한단다. 정의는 멀리 전시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관람객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모두 이 공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인생의 조각들이 하나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